2004년 7월 7일입니다. 그날 비가 오고 있었다고 그래요. 딸하고 사촌 처제가 흉기에 찔려서 사망해 있는 걸 발견해요. 상체 이 부분이 베개로 덮여 있었는데 베개를 딱 치우니까 장기가 외부로 노출이 됐어요. 범행수법이 가장 유사한 범행을 한 사람이 딱 떠요. 김 씨라는 34살 먹은 남성. 과거 네가 막 범행하고 댕기가 똑같잖아 이 새끼야. 그래서 자백을 했어.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깔끔하게 끝났다고 본 거예요. 이듬해 무죄 떨어졌어. 압박에 의해서 잡아야 그래요 경찰에. 내가 한 거 아니다. 목격자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목격자 그놈이 의심스럽다.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오늘도 맘껏 발효 곤약라면. 이전에 우리 채널에서 광고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맘껏 매운맛 시리즈, 그러니까 맵부심이라고 그러죠. 맵부심.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맵부심이 강한 분들을 위한 매운맛 라면. 아주 매우 맵습니다 이거. 저는 엄청 싫어합니다. 중독성이 있는 칼칼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얼큰한 김치라면, 감칠맛 나는 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운 짜장면. 이렇게 세 가지 신제품인데요, 이게 일반 라면보다 칼로리하고 나트륨은 확 줄였어요. 그리고 단백질하고 식이섬유를 포함시켜서 건강한 한 끼의 식사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격은 10개 세트에 41,000원인데 21% 할인해가지고 32,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시고요. 많이 좀 이용하시고 드셔보시고 건강도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구매하는 방법은요, 네이버 창에다가 그녀의 라이프 N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댓글 상단에다가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은 225회입니다. 2004년 7월 7일입니다. 그날 비가 오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거기에 거주하는 이제 부부가 늦은 시간이에요. 밤 11시. 볼 일이 각자 있어갖고 외출을 했대요. 각각. 그럼 둘이서 일을 보러 갔냐면 아니에요. 각각이에요. 아내는 아내대로 밤 11시에 일 보러 나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 일 보러 나간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03시경이 됐어.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남편이 먼저 귀가를 했어요. 왜? 문이 안쪽으로 잠겨갖고 안 열려. 아무리 두들겨도 안에 사람이 있는데 딸하고 어떻게 보면 사촌 처제가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대답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열쇠를 갖고 있는 아내가 혹시 오면 이제 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조금 있으니까 3시 좀 넘어서 아내가 왔어요. 문을 이제 아내가 열어주기를 바랬지만 또 본인도 열쇠를 안 갖고 나왔어요. 두 사람들 안에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랬나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이제 7월 8일이 되겠죠. 04시 58분경에 119로 전화해서 문 떠달라고. 출동한 119가 옥상을 통해서 내려와가지고 건넌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들어갔다가 119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여기 가봤더니 그 안에 있어야 되는 31살 먹은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사촌 처제? 아내 처제죠. 편의상 이제 B. 딸 A양 12살 딸과 그 다음에 그 이 여성 31살 먹은 여성이 흉기에 찔려서 사망해 있는 걸 경찰이 발견해요. 이건 경찰이 구급대원이 발견한 거예요. 구급대원 입장에서는 문 따주러 들어갔다가 자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12로 신고가 됐겠죠. B는 아내의 사촌 동생으로 남편하고 이혼하고 일시적으로 이 집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나와. 11시에 왜 각 부부가 각각 외출했을까? 글쎄 말이에요. 그죠? 이상하죠? 봤더니 남편 같은 경우는 자기 친동생하고 그 인근에 있는 스크린 경마장에 가서 게임했대요. 그리고 아내는 밤 10시경에 10시 좀 넘은 시간에 집에 있던 그 B, 그러니까 사촌 여동생이죠? 동생한테 딸 A를 부탁하고
외출을 하고 나가서 누구하고 있다 왔냐면 애인하고 같이 있다가 귀가. 아이고 이런. 콩가루죠 벌써. 사실 이 부부는요 한 석 달 전부터 성격 차이로 이제 각각 별거하면서 각방 쓰면서 있는데 딸 때문에 한 집에 편의상 살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는 이혼한 거하고 진배 없다고. 물론 그 사망한 31살 먹은 그 B라는 여성을 그 집에 들인 거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살해된 그 아내 동생 그 B는 사촌 동생이라고 얘기하고요. 현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어요. 그 집에 오게 된 이유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도우미를 하면서 어떤 또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폭행이 심해. 아, 그래서. 남자가. 그래서 한 서너 달 전부터 나와가지고 이 부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장 상황을 좀 볼게요. 자, 이 사건 현장 주변은 전부 다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 인근이. 그리고 도로변하고 상가 지역이 밀집한 곳이에요. 더 나가라는 뜻입니다. 이 집 자체가. 그렇네요.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데 강아지가 소변보라고 신문지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변이 많이 묻어 있어요. 개들도요 자기가 소변 보는데 깔아놓으면 소변만 봐요. 근데 거기에 똥 싸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수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혈흔을 분석했더니 혈흔은 건넌방, 거기에서부터 출입문, 안방, 컴퓨터방으로 쭉 이어지는 거. 31살 먹은 여성 죽이고 나와서 애가 있는 안방으로 해서 이런 거 쭉 도는 거예요, 범인이. 이 집을 막 곳곳을 다 그런 겁니다. 다닌 거네요. 어린애가 죽어 있던 그 건넌방 문 입구 바닥에도 혈흔 다 끼는 적이 있어요. 시간이 꽤 긴 시간 동안에 죽이고 혈흔도 닦고 여의 부린 거예요 이게. 그 죽은 여성 얼굴 옆에 침대 머리 있죠, 침대. 헤드. 누우면 침대 헤드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게 분리가 돼가지고 엎어진 상태로 누워 있는 거예요.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그 일부러 분해하기 전에는 그거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해해서 떨어져 있고 앞가슴 부위에 이불이 덮이고 그 위로 또 코끼리 베개 인형까지 얹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불에 혈흔도 스며 있고 그러면 이불 위에서 그 공격당한 거예요. 그렇네요. 이불 위에 또 혈흔 족적도 발견이 됐어요. 그다음에 그 침대 우측 모서리 부분 바닥에 죽은 애완견이 발견됐는데 그리고 그 주변에 다량의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를 찔러서 죽인 거예요. 사람 죽이러 들어왔는데 개까지 죽이고 왔어요. 그다음에 이불을 이제 걷어보니까 아주 혈흔이 낭자하고 그다음에 이불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거기에도 통으로 칼에 찔린 자국이 있어요.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잠자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가슴 부위를 살펴보니까 2.5cm 정도 명치 부위 2.5cm 정도의 상처가 하나 있고 명치 부위에는 6.8cm 배꼽 부위에도 있고요. 옆구리에도 한 4군데. 그래서 총 합치면 한 7군데를 막 찌른 겁니다. 그 헤드 치우고 나니까 밑바닥에서 혈흔 족적이 또 발견이 돼요. 땡겨갖고. 헤드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혈흔을 지가 본인이 못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실 겸 화장실 내부. 여기는 바닥에 혈흔이 묻어있는 젖은 수건이 젖어 있고 그러니까 빠른 것 같습니다. 닦아내고 빨고 세면대에는 묽은 혈흔이 쭉 있어요. 물하고 섞여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딸 A는 안방에서 사망했는데 당연히 안방이죠. 침대에 누워있고 바닥에는 이 적하혈흔. 근데 그것도 물하고 막 혼합돼 있어요. 닦느라고. 그 다음에 장롱하고 서너 번 오픈해놨습니다. 목까지는 바닥에 막 흐트려 놓고. 그러면 일견 보면 또 물색 절도금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어린애가 정말 잔인해요. 상체 이 부분이 베개로 덮여 있었는데 가린 거예요. 베개를 딱 치우니까 배꼽 부위에 장기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요. 왜 애를 배꼽 부위에 장기가 외부로 노출이 됐어요. 그다음에 침대 머리 위에 비산혈흔이 있어요. 그러면 누운 상태에서 공격 당한 겁니다. 목 부위에는 배스입니다. 목 부위 그다음에 빗장뼈 있는데 그 부분 가슴 부분 배꼽 주위 옆구리 부위에 찔린 상처가 엄청나게 많고요. 컴퓨터 방 창문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 방은 또 가서 보니까 방 창문이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봤더니 방범창이 절단돼 가지고 2개 정도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휘어지고 3개 정도는 또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5개가. 근데 공구로 절단한 단면이 보이고요. 2층 베란다 지붕은 샤쉬랍니다. 샤쉬. 아크릴 지붕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떨어져요. 깨지죠. 그런 상태인 거예요. 창문으로 이어져서 아래층 베란다 지붕에서 건너방 그 혈흔 족적 있는데 그 발견됐던 혈흔 족적 그게 또 발견이 같이 돼요. 즉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관 출입문은 안에서 잠궜고
그다음에 둘 다 잠옷을 입은 상태에서 사망했어요. 성폭행 흔적은 없어요. 예. 공통적으로 장롱 서랍 같은데 물세컨이 있고. 예. 그런데 금품이 있을 만한 가방이나 현금 이런데 그 카드 같은 건 손도 안 댔어요. 위장 가능성이 있네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범행 도구도 발견이 안 됐습니다. 갖고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짐작하면 컴퓨터 방을 통해서 침입한 걸로 보인다. 네. 들어올 때 외부 두 개를 잘랐던 것 같고 이렇게 휘어진 형태가 보이고 또 다시 나갈 때는 그 두 개 잘랐던 거를 못 들어왔던 것 같아요. 두 개 자르고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못 들어오니까 포기하고 돌아서 아크릴 타고 돌아와서 다른 데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갈 때는 컴퓨터 방에서 나머지 잘라가고 골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알루미늄 샤시하고 이 플라스틱으로 연결된 게 30m 정도 높이래요. 너무 무지하게 높아요. 가건물 지붕이니까. 이거는 전문가가 아닌 그렇게 못하고 댕겨요. 이거. 누가 이 지붕에 그 아크릴로 된 거 확 깨져 떨어지면 뒤지는 건데. 그래서 이거 혹시 요거 그 부부가 관련된 어떤 그 치정이나 혹은 그 안에서 죽어 있는 여성이 전 남편과의 이혼, 다른 남자 만나서 동거하다가 두들겨 맞아서 이 집에 와 있고 직업도 노래방 도우미고 이 여자하고 연관된 어떤 치정 관계 이런 게 높죠. 자 이제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을 봐야겠죠. 그 조건적은 이제 FTIS 거기다 감정 의뢰를 했더니 딱 나와요. 신발. 주식회사 땡땡하우스에서 제작한 운동화인데 1998년도에 3,000켤레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납품했느냐 했더니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신발 도매상으로 그 섬유에다가 매도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조건적 방향 유추하는 거 이제 이렇게 보니까 건넌방 거기서 거실로 갔다가 건넌방에 누가 있었어요? B라는 여성이 있었잖아. 그 여성 먼저 집에 들어가서 갔다가 죽이고 거실을 통해서 목욕탕으로 가서 씻었어요. 그리고 다시 안방으로 가서 안방에 애가 자고 있었죠. 그리고 범행한 다음에 컴퓨터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 자르고 나온 게 컴퓨터 방이에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요. 절단용 공구로 사용한 건 분명합니다. 두 개는 컴퓨터 방 밖에서 잘랐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어요. 나머지 세 개는 안쪽에서 밖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거 다 자른 게 공구는 같은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요놈이 들어올래다가 개가 짖은 것 같아요. 못 들어오고 조금 보니까 베란다를 좀 타고 가면 저쪽에 열려있는 방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문 쪽으로. 그리고 범행하고는 이제 걔도 죽였잖아. 짖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컴퓨터 방에서 나머지 세 개 자르고 골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혈흔 DNA 봤더니 피해자들 거하고 개 DNA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게 남편도 용의자, 아내도 용의자 다 용의자예요. 남편 먼저 봤더니 남편이 직업이 없어요. 그다음에 도박장 계속 출입했죠. 그다음에 여자 관계 복잡해요. 아내 같은 경우도 남자 관계 복잡해요. 그다음에 남편이 생활비 안 주니까 도움이에요, 같이. 그다음에 죽은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이혼하고 동거하다가 동거도 뭐 여러 명 거듭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만난 남자하고 이제 헤어져서 이쪽 집 온 건데 그러니까 남자 관계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이건 치정이다. 아내 쪽이건 남편 쪽이건 죽은 사람 쪽이건 이거는 치정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견 보면 그게 타당성이 있어 보이긴 하죠, 그죠?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의자 선정의 우선순위로 이제 그 여성을 먼저 봤어요. 사망한 여성. 일단 그분이 사망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여성의 주변을 이제 보고 당연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겠어요? 동거남이죠, 동거남들. 그동안 만났다 헤어진 사람들 다 용의자예요. 그러게요. 근데 봤더니 또 공교롭게 대개가 다 전과자라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이제 알리바이 깨고 난리를 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범행 수법이 가장 유사한 범행을 한 사람이 하나 딱 떠요. 김 씨라는 34살 먹은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김 씨가 그동안 각 경찰서에서 입건됐을 때 범행 수법 있잖아요. 그 자료를 다 긁어모아요. 보니까 주로 야간 주거 침입죄를 맞아요. 야간에 준비한 공구를 가지고 창문을 뜯어내서 침입하고 이것도 비슷해요. 그리고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뭐 훔친 다음에 창문으로 아웃되는 거. 이거 다 똑같은데요, 교수님? 그리고 나서 창문 내려와서 가스 배관 타고 내려온다. 그래서 도망간다. 아주 유사해요.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 집 상황하고 아주 비슷한 게 이게 김 씨는 유력한 용의자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더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주로 절도만 하는 사람인데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정신 이상 증세 보여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정신과 치료를 많이 한대요. 글로 이송됐다가 이후에 출소한 사람이다. 요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때쯤 경찰들은 거의 얘를 확신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벽한 직접 증거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계속 수사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이 김 씨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증거물 찾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김 씨가 유흥업소에 엄청 자주 출입한대요.
무직인데. 그럼 무슨 무직인 놈이 어떻게 돈이 있어서 맨날 유흥업소 다니면서 술 먹어요. 또 사망한 여성하고도 거기 출입하는 바람에 만나서 동거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 소스가 딱 들어왔는데 업장에 갔더니 여종어머니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이 올 때마다요 금반지 주고 목걸이 주고 여종어머니들한테 많이 나눠줘요. 그러니까 귀금속 그 자체가 이게 작물이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예요, 경찰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쉽잖아. 압수수색 영장 받기가. 그렇죠. 일단은. 예. 그래서 여종업원들 진술을 전부 받아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일단은 절도로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김가의 집 예. 거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 또 형하고 큰형 집 있어요. 큰형 집, 어머니 집. 어머니 집은 경기도에 있어요. 네. 거기까지 전체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 과정에 본인 집에 가서 보니까 여기는 화장실, 욕실, 뭐 신발, 의류까지 다 저 누민홀 반응 검사했어요. 깨끗하게 청소해놨어요. 오히려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누민홀 반응 안 나오니까 더 의심하죠. 거기에다가 아버지 집에서 봤더니 훔친 오토바이하고 자전거가 있어. 그다음에 형하고 어머니 집에서 귀금속이 얼마 정도 나온 줄 아세요? 1톤 트럭으로 한 대분이 나왔습니다. 귀금속이요? 예. 돈도 상당했겠는데요? 2억 원 상당 됩니다. 완전 도둑놈이에요. 프로 도둑놈. 그러니까 이거는 체포해도 되죠. 그래서 7월 19일 날 사건 발생 11일째 되는 날 그놈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살인 사건까지 부인해요. 범행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야 그동안 네가 해먹은 수법하고 이거 봐봐. 요 동선 그려서 나온 거 해먹은 수법 특징 이런 거 등등 보니까 너 과거 네가 막 범행하고 댕긴 거 똑같잖아 이 새끼야. 거기다가 지금 족적까지 나왔어. 이거 네 족적 맞잖아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진 거예요. 속된 말로. 그래서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깔끔하게 끝났다고 본 거예요. 이제 자백 내용을 이제 볼까요? 그러게요. 아까 자백했다면서요. 범행 개요예요. 이 김가요 놈이 2004년 2월 달에 이 B를 유흥업소에서 만났대요. 예. 그래가지고 서로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대네요. 그래가지고 피해자 그 B의 고향 집에도 같이 갔다 오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될 사람, 그러니까 이 범인 김 씨의 어머니, 이 사람이 무속인이래요. 그러니까 무속인인 걸 알고 B가 헤어질 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점쟁이 무속인인 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촌 언니가 결사반대하면서 너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 동거하는 데서 나와. 우리 집에 와 있어. 그렇게 그리고 했다. 끌어들였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꾸 부추긴다고. 자기 혼자 생각에. 그래서 집주인 여자 그 아내 죽여야 되겠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 7월 8일 날 비가 와서 이제 일은 안 나갔어. 걔 일 안 나가는 거 걔 그 새끼 일은 도둑이잖아. 도둑. 절도. 일 안 나가고 교제를 맡고 있는 그 사촌 언니 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대 자기가. 그래서 아예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속내의 같은 거 옷을 전부 벗었대요. 옷을 아예 안 입었다고? 그리고 맨몸에다가 청색 우의를 걸쳤대요. 그리고 이제 가방에다가 접는 칼, 공구, 목장갑, 헬멧을 쓰고 번호판 없는 125cc짜리 오토바이 훔친 거 그걸 타고 현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전에 알루미늄 샤시공으로도 일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바이 퀵 서비스도 했대요. 참 이거 조건은 다 충분한 놈이야. 이거. 그러게요. 그래서 그 집 앞에 가서 옆집에 골목에다가 오토바이 125짜리 거기 세워놓고 주차해놓고 이웃집에 열려진 대문을 통해서 계단을 올라갔대. 계단을 올라갔고 옥상을 이용해서 그 집으로 간 거예요. 피해자 집으로. 컴퓨터방 방범 창살 2개를 잘랐는데 그 방 안에 있던 애원견이 막 짖었대. 가만히 생각하니까 평소 저쪽으로 가면 베란다 문은 열려 있어. 근데 30m 높이래요. 그렇게 타고 가려면. 그래도 플라스틱 지붕을 타고 베란다 창문으로 가서 거실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 다음에 건넌방으로 가서 자고 있는 그 여성을 죽이고 안방을 봤더니 안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 그리고 TV 소리도 나더라. 거기 딱 들어가니까 TV 보고 있던 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까지 죽였다. 근데 지가 죽일 때 그 노래방 도우미 여성 같은 경우도 TV 보고 있으면서 웬일이야 오빠하고 화들짝 일어나는데 불쌍하고 한심해 보였다 그 여자가. 그래서 너는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배 부위를 먼저 접이식 칼로 찔러가지고 여러 번 찔러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놈이. 근데 뭐가 불쌍해? 한심해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방 가가지고 어린아이도 이제 살해를. 근데 이제 안방에 가기 전에 현관문부터 걸어 잠궜대 안에서. 일단. 그러고 보조장치까지 다 잠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서 장롱하고 서랍 물건 등을 다 꺼내서 흐트려 놓았다. 이렇게
하고 이때까지 이제 강아지는 안 죽였는데 건너방에서 강아지가 계속 짖고 있더라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강아지를 이제 잡아서 칼로 찔러서 죽였다. 이때 강아지 족적이 나 있어요. 벽으로 붙어갖고 도망다니니까 침대 모서리 헤드를 떼는 거예요. 침대 머리 분리해가지고 뜯어내고 침대 그 뒤로 간 거를 끄집어내서 살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죽인 다음에 안방 건너방 혈흔 족적으로 수건으로 다 닦고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비옷을 입은 상태로 샤워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준비한 그 공구로 컴퓨터방 나머지 3개 5개 중에 3개를 절단하고 글로 빠져나갔으니까 더 이상 위험한 데로 안 갔다. 그래서 옥상으로 나가갖고 침입했던 이웃집 계단으로 내려가서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비옷, 그 다음에 칼, 공구, 신발을 가방에 넣고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중량천 한강 유입 지역으로 갔대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가방에서 물건 하나씩 꺼내서 던졌대 버리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는 강남에 사는 친구 그 근처 아파트 골목길에다 갖다가 버렸다. 그냥 버려버렸다. 자백은 일경 구체적인데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찰에서도 이거 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갖고 구속 기소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주 이제 그 살인 사건 해결했다고 2사람 죽인 사건 해결했다고 하면 특징까지는 안 갔어도 상도 받고 그랬을 거예요. 포상금도 좀 나왔을 거고 그 아마 회식도 하고 했을 텐데 이듬해 무죄 떨어졌어요.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압박에 의해서 잡아야 그랬고 경찰에. 현장에 관한 정보는 경찰이 알아서 조서에다 적어놓은 거다. 내가 한 거 아니다. 결론은 직접 증거 없다. 얘가 했다는 직접 증거 없다. 이런 결론을 내가지고 무죄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현재까지 미제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네요. 이거 더더군다나요. 18년 동안 이 피해자들은 얘가 무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도 못해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분석을 해봤어요. 경찰이 얘를 범인으로 한 게 객관적으로 볼 때 옳은 것이냐. 제가 좀 보니까요. 일단은 그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우이 입고 탄 오토바이 탄 사람 봤다고 진술을 했었잖아요. 그 사람이 신장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니까 한 178cm 정도 큽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김가인은 실질적으로는 168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족적도 키가 큰 거로 봐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280mm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얘는 실제로 168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경찰은 이놈을 범인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때 경찰이 그렇게 본 이유는 절도범인들이 대체로 지 신발 안 신어요. 큰 거 신기도 하고 위장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버린 게 아닐까. 뭐 또 경찰은 그래요.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상태 덩치가 크면 사람 전체를 크게 볼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그래서 있죠. 배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더 신중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얘가 의심을 많이 받은 이유는 경찰이 덮쳤을 때 지네 집 청소 싸게 해놓고 오토바이까지 다 감췄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또 작물까지 엄마 집에다 갖다 감추고 요런 거는 요건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더더군다나 범인이라고 봤던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역설적으로 뒤집으면 얘는 직업이 도둑놈이잖아. 자, 나한테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분명히 나한테 집중될 텐데 집에다 작물을 놔두고 있으면 안 되잖아. 다 들키죠. 절도범행이 들키는 거야. 살인범행이 들키는 게 아니라. 살인에 대해서는 안 했으니까 자신 있는데 도둑놈이니까 절도품이 집에 잔뜩 있으면 절도로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후닥닥 다 치웠다 이거야. 그게 판사는 오히려 그걸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어은 문제가 또 나왔어요. 죽은 B씨 손에서 일부 방어은이 있잖아요. 그런데 입을 위로 찔리고 옷 위로 찔린 게 있잖아요. 그럼 자는 거 찔린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빠 텔레비 보고 있는데 웬일이야 했다는 말 자체가 진술할 때 경찰이 신중하게 생각했어야지. 공격을 하니까 잠깐 깨가지고 사람이 찔르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방언이 생길 수 있어요. 일부 방언이. 그런 쪽으로 봤어야지 맞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김 씨는 이렇게 딱 대면해가지고 뭐 오빠 웬일이야 뭐 어떻게 뭐 하니까 아이고 얼굴도 불쌍해 보이고 이래서 찔렀다는 거니까. 그렇게 진술했잖아요. 그 진술을 받을 때 이 김가가 그런 진술할 때 담당 형사가 신중하게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안 맞네요. 현장 상황에 이불까지 뚫렸다면 누워 있는 상태에 찔른 거예요. 오빠하고 일어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그거를 강구한 게 저는 아쉬워요. 판사가 무죄 때린 거 이후 충분히 저는 납득이 돼요. 그다음에 애완견 이름이 까미라고 그러는데 까미. 애완견도 죽었단 말이에요. 걔가 똥 쌌어요. 분명히 걔는 공포에 떨으면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 물거나 핥힙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김가 이놈한테 물린 자국이 있거나 핥힌 자국이 있는지 봤어야 돼요. 없었어요. 그거 확인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해 안 갑니다. 형사들이 기본이거든 이거.
이건 통탄할 일이에요. 만약에 그때 그놈이 저 몸에서 할퀸 자국이나 뭐 이런 게 등등이 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첨부해서 개 죽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놈이. 그랬으면 이놈 빼도 박도 못했을 거야. 그렇지. 너무 이건 정황상 그쵸? 정황상 맞으니까. 근데 그거 확인 안 했어요 그 당시.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무죄 떨어져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부분은 경찰이 간과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후배들 앞으로 수사할 건데 이런 유사한 현장이 발견돼서 동물까지 공격해서 죽이면 공격한 사람 그 범인은 반드시 걔한테 물리거나 할퀸 자국이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게 없다면 그건 범인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들한테서 범인의 DNA가 안 나왔어요. 만지거나 뭐 이런 거. 그러면 서로 붙들고 늘어지고 실갱이를 안 했다는 얘기. 상호작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접촉이. 그렇죠. 이게 자는 사람 찌른 거 맞아요. 근데 오빠 웬일이야가 왜 나와 거기서. 그러게요. 너무 허술해요. 이게 너무 아닌 부분이 좀 있고. 진술을 들어보면 현장 상황하고 이 진술 내용이 부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범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만 봐도 아닌 게 너무 많죠. 그죠? 그렇죠. 족적도 안 맞고 너무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죄가 떨어져도 사실상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 현재까지 미제인데 미제 사건을 설명하는 꼴이 돼버렸고요. 결과적으로는요. 분명한 거는 이 사건의 범인은 살인에 대해서 유경험자입니다. 이 수법이. 이거는 경험이 많은 놈이에요. 살인에 이골난 놈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도한 공격을 과도한 오버킬이 있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그 돌아가신 분들 원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꼭 그 범인 검거하도록 노력하고 명복을 빌고요. 분명히 잡힐 겁니다. 이거 잡힐 거예요. 이것도. 이거는 혈흔 족적이 존재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그 범인 새끼는 똥 싸고 갔어요. 그 흔적 가지고 있고요. 남겨두고 갔으니까 나 범인이니까 잡으러 와라 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225회는 아주 떨뜨름하게 좀 불편하게 여기다 미제라고 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